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리더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이종훈 리더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써주시는 STUG 리더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여기 앉아서 거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열심히 듣다가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데, 또 제가 자주 이렇게 세션을 듣던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태블로 점선면이라는 주제고요.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세션들을 하게 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근본적으로 태블로 데스크탑 안에 있는 기능들을 좀 정리해보고 소개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차트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또 요즘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 때 굳이 대시보드까지 만들지 않고 워크시트 안에서 EDA를 하거나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뽑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 워크시트 안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허시성이라는 사람이고요. 태블로를 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4년 정도 된 사람이고, 처음에 태블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최초에는 태블로 파트너사에 입사를 해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기업 고객분들 대상으로 태블로 교육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하다가, 현재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태블로 알려주고, 또 프로젝트 하면 프로젝트 봐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내용인데요. 시각화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패널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죠. 이때 뭐 문자열이라던가 아니면 트루 펄스, 부울식이라던가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원으로 연결이 되고,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측정값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 안에서 열선반과 행선반 위에 시각화를 할 때 이 차원 같은 경우에는 머리글로 표시가 되면서 화면에 대한 뷰 수준을 쪼개는 역할을 하고요. 측정값 같은 경우에는 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축으로 연결이 돼서 0부터 최대값까지 혹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 축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기본적으로 태블로가 시각화를 해주는 원리인데요. 이때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점과 선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선, 면 각각의 요소에 길이, 너비, 크기, 방향, 모양, 색상, 위치 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워크시트,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점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열선반이랑 행선반 위에 측정값을 올려요. 그럼 저희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죠? 네, 다들 고수셔서 아시겠지만 스캐터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선반에 있는, 예를 들어 이 기준으로 열선반에 있는 매출과 수익을 기준으로 X축을 매출로 하고 Y축을 수익으로 하는 2차원 평면이 만들어지고, 이 위에 내가 어떤 값을 세부 정보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값들을 뿌리게 됩니다. 이때 이 스캐터 차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분석 패널의 추세선이나 클러스터 같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색상에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은, 얘를 드래그해서 데이터 패널로 옮기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한 값을 차원 필드처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터 차트는 아마 많이 쓰실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런 열과 행에 올리지 않고 단순 크기나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트 중에 이 버블 차트가 있습니다. 버블 차트는 차원을 크기나 색상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차트고요. 이 마크 타입을 원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면 워드 클라우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요새 많이 하시는 NLP에서 자주 활용되는 차트고, 이제 키워드에 대한 긍부정 분석을 해서 뭐 언급이 많이 된 건 큰 글씨로, 또 긍정 키워드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뭐 부정 키워드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차트가 이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에다가 하나의 측정값을 올리게 되면 이 1차원의 값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세부 정보를 올리고 마크를 원으로 하게 되면 이 수많은 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 분석 패널에 있는 박스 플롯을 추가를 하면 저희가 박스 플롯이라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상치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각 그룹 간의 데이터 분포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차트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원에 대한 색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트래픽 라이트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신호등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KPI 부분에서 많이 쓰시죠. 이 마크를 원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랑 같이 표시를 해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먼저 가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색상으로 그린, 옐로우, 레드 등으로 줘가지고 해주는 방법도 이런 신호등 차트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X, Y에 보통 인덱스를 주고 이렇게 원들을 두고 이것들을 구성 비율로 구할 수 있는 차트 중에 이런 와플 차트라는 게 있어요. 와플 차트는 이제 전체 중에서 얼만큼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시장 점유율을 표현을 할 때나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비교를 할 때 이런 와플 차트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색상으로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도형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원에 도형을 두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원을 지도 위에다 표시를 하면 심볼맵이라는 기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볼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시군구나 시도 같은 필드들이 있을 때 자동으로 지리적 역할이 매핑이 되면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원에 대한 크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해당하는 측정값이 많은 거는 큰 원으로, 작은 거는 작은 원으로, 또는 색상을 통해서 어떤 크기의 크고 작음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차트가 이 심볼맵이 되겠습니다. 또 각 데이터 안에 위경도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도형 기능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좌표의 위치들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시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대한 매장들에 대한 위치를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내에서 이런 물류창고들을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류창고에 대한 위치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위치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위치 시각화를 한 상태에서 마크의 타입을 밀도로 바꾸면 이렇게 맵 밀도에 대한 시각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는 언제 많이 쓰냐면 뭐 방문객들, 외국인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어느 위치에 많이 머문다든지 혹은 뭐 고객 방문 위치에 대한 분포나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도나 뭐 배송 주문에서 뭐 특정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이런 맵 밀도 시각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육각형 맵 헥사곤 그리드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엑셀 같은 데다가 우리 공정에 있는 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태블로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 후에 뭐 문제가 있는 지표는 빨간색으로, 문제가 없는 지표는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서 시각화하는 기법인데요. 이런 공정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 차트를 시각화를 할 때 왼쪽에 있는 게 미국 지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 지도인데 이렇게 특정 지역이 뭐 어떻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육각형 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맵을 바탕으로 이런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맵이 더 큰 곳이, 그러니까 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편향이, 지역 편향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을 같은 크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편향을 줄이고 공간 패턴을 균형 있게 파악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차트가 이런 육각형 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보였던 헥사곤 그리드 바탕으로 그 뒤에 있는 맵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맵에 있는 배경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스캐터 차트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를 깔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시각화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에 승하차 인원들을 파이 차트로 이렇게 맵 레이어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플로우 맵을 표현을 해서 각각 공정에 체크해야 되는 위치에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 문제가 없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는 이러한 차트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로 퍼블릭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도 많이 도전을 해봤어요. 도형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TFT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롤에 있는 게임인데 거기에 있는 캐릭터 목록들을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이 안에 필터를 도와주고 어떤 검색 기능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캐릭터를 클릭했을 때 대시보드 단에서 그 캐릭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각화들도 할 수가 있고 이 맵에다가 이렇게 축구장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각각 선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들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통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차트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열선반에 차원을 두고 행선반에 측정값을 두면 어떤 차트가 만들어질까요?
다들 텔레파시로 저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막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기본적인 차트죠. 그래서 범주별 값들을 막대 길이로 표현하는 이런 차트가 막대 차트가 되겠고 시각화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모든 분석의 한 70%가 막대 차트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는 차트고 사실 이 막대 차트 안에서 정렬과 필터링만 잘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EDA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이 쓰는 차트입니다. 이 막대 차트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막대 차트를 구성 비율로 둔 다음에 테이블 방향을 이렇게 아래로 하고 어떤 차원을 이 세부 정보 안에 추가를 해주면 이런 누적 막대 차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일별로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차트가 되겠고요. 비슷한 형태로 이런 간트 차트도 있습니다. 간트 차트는 아무래도 일정 관리할 때 많이 쓰시겠죠.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주 쓰고 그때 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공정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장비가 멈췄을 때 얼마나 멈췄는지를 통해서 이 간트 차트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각화들도 간트 차트를 활용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 차트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전년도에 대한 비교를 하거나 혹은 목표 값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많이 촬영하는 차트입니다. 요 막대랑 추세선과 이 뒤에 있는 참조선과 참조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차트인데 우리가 어떤 목표 데이터 혹은 뭐 전년 데이터에 도달을 했는지 뭐 전체를 기준으로 한 60% 값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 활용하는 차트가 이 분리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리 차트를 곡선을 줘서 이렇게 꺾으면 게이지 차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게이지 차트 형태는 아무래도 좀 계산식을 통해서 뭐 레디안 함수, 사인 함수 이런 걸 써서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의 목표치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시각화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차트가 되겠고요. 또 막대 차트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차트 중에 이런 버터플라이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 등을 두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지역을 두고 매출 수익 등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양옆으로 날개를 펼쳤다라고 해서 버터플라이 차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 차트는 피라미드 차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뭐 남녀 인구 구조를 비교를 한다든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비교를 한다든지 두 그룹 간의 성과를 비교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터폴 차트인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태블로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BI 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트만큼 자주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감을 표현을 하는 차트인데 뭐 입사자, 퇴사자 추이 등을 표현을 한다거나 손익구조를 표현을 할 때 활용하는 차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트 차트랑 이제 분석 패널에 옆에 있는 총계값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워터폴 형태로 표현하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차트 중에 이 파레토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파레토 차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파레토 법칙.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차트인데 뭐 전체적인 막대 차트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고 이 이중축을 통해서 구성 비율을 이렇게 쭉 둔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제품이 얼만큼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VIP 위주의 제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VIP 위주의 매출 구성이 많이 있는지, 혹은 뭐 어떤 특정 고객이나 특정 제품의 매출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이 파레토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뭔가 시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대 차트와 헷갈리기 쉬운 차트가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차트예요. 그래서 막대 차트랑 시각화를 할 때 조금 차별을 두는 거는 각 막대 차이를 이렇게 딱 붙여 놓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값들을 하나의 측정 값을 기준으로 구간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이 막대의 값들은 카운트 값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EDA를 할 때 데이터 분포의 형태나 집중 구간이나 이 치우침의 정보나 이상치를 파악을 하는데 효과적인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왼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인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인지 뾰족한 형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쓰는 차트죠. 막대 차트에서 그 날짜 타입을 올리게 되면 이 라인 차트 형태로 시각화가 됩니다. 이거는 많이 쓰시는 차트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인 차트와 비슷한데 이 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차트 중에 범프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범프 차트는 어떤 순위에 대한 변동을 시각화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차트고요. 원과 라인을 이중축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랭크로 둔 다음에 축 반전을 통해서 이제 1등을 제일 위에 올라가게 해놓고 어떤 시간이 변함에 따라 순위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현하는 차트가 이 범프 차트가 되겠습니다. 또 요거와 비슷한 차트로 이런 롤리팝 차트의 형태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랑 원을 이중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차트의 형태고, 그 사탕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얘를 롤리팝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지표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값 간의 비교도 하고 이 원의 색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이런 롤리팝 차트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랑 비슷한 차트로 덤벨 차트라는 게 있어요. 덤벨 차트는 예를 들어 전년과 올해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두 값을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 차트고, 요 똑같이 그 라인과 두 가지 원을 통해서 만드는데 요 양옆에 있는 원이 꼭 아령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덤벨 차트라고 부릅니다. 또 맵 차트에서는 이 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도 기반의 경로, 맵 패스를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고 함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메이크 포인트랑 메이크 라인을 통해서 어떤 그 특정 점을 기준으로 두 점 사이에 이렇게 선들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함수랑 디스턴스 함수를 활용을 해서 어떤 버퍼 간의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를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공항에서 어디로 많이 출국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했는데 이러한 차트로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과거에는 뭐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차트였어요. 옛날에는 저도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시그모이드 곡선을 생성을 해서 이 각각 XY 좌표에 대해서 다각형을 통해서 이러한 차트를 만드는 형태가 생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과거랑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의 값들이 얼만큼 오갔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만드는 차트가 되겠고, 최근에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구현이 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던 이 생키 차트보다는 자유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키 차트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기법도 있고, 네트워크 차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노드랑 링크를 통해서 개체 간의 관계랑 연결 구조를 이러한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인물 간의 관계도를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간의 교차 분석을 할 때 어느 제품을 샀을 때 어느 제품을 많이 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각화를 할 때 이런 네트워크 차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구현 난이도가 높은 차트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단일 워크시트로는 구현이 되지 않는 차트인데 이런 덴드로그램 형태의 차트가 있습니다. 덴드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하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어떤 그 개통도 혹은 뭐 고객 세그먼트 간의 구조를 표현하거나 뭐 값들에 대한 이동, 개별 항목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묶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이 덴드로그램 형태가 되겠습니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열선반과 행선반에 각각 차원들을 올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이 텍스트 테이블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 이 텍스트 테이블 형태에서 마크 타입을 사각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히트맵 형태로 값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뭐 분량이 자주 나오는 위치들을 구간 차원으로 둔 다음에 어떤 시각화를 하는 분량 위치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하시는 것 중에 코호트 분석 같은 게 있죠. 코호트를 이렇게 둔 다음에 어떤 코호트 그룹에서 얼만큼의 LTV를 내고 있는지, 혹은 어떤 CAC 같은 것들을 색상으로 표현을 해서 고객이 이득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이익이 전환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히트맵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라인 그래프에서 마크의 타입을 영역으로만 바꾸면 이렇게 영역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영역 차트는 날짜 그리고 값 배치를 하고 차원 필드를 색상에 둬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영역 차트 만드실 때 팁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범주의 수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역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차트 중에 이 퍼널 차트가 있습니다. 퍼널 차트는 두 가지 측정값을 둔 다음에 얘네들을 이중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퍼널 형태로 합치게 되고, 내가 어떤 단계 과정들을 측정값과 측정값 이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마케팅 전환 단계에 대한 분석을 한다던가, 구매 프로세스의 이탈률을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에서 채용 단계별 후보자의 감소 흐름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퍼널 차트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맵 차트에서 이 영역을 통해 활용할 맵 차트에서 면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차트가 이 페인트 맵이 되겠는데요. 이거 뭐 많이 보시는 차트죠. 그냥 측정값을 색상 위에다 올리면 해당하는 지역을 이렇게 색칠을 해서 표현해주는 페인트 맵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이 차트가 있겠죠. 파이 차트도 많이 쓰시는 차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전체 대비 각 범주의 비중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정밀한 값 비교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화함에 있어서 추천드리는 차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37.86%랑 37.47%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숫자를 가리고 단순 비교를 할 때는 어떤 값이 더 큰지 확인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떤 정밀한 값의 비교를 할 때는 추천드리는 차트는 아닙니다. 또 이 파이 차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이 있는데요. 파이 차트에서 이제 가운데 그냥 이 빈 원을 이중축으로 겹쳐둔 상태로 표시할 수 있는 차트가 이 도넛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넛 차트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러면 열에다가 차원을 하나 더 올려서 화면에 대한 뷰 수준을 더 나눠주고 각각의 값들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나눠주고 또 이 안에서의 구성 비율이 얼만큼 표현을 할지 나눠줄 때 이런 도넛 차트를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영역으로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차트 중에 썬버스트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이 차트들을 그 레이어로 쭉쭉쭉 쌓은 다음에 더 작은 범주를 바깥쪽으로, 안쪽 범주에는 그거보다 큰 범주를 이렇게 둬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기법이 이 썬버스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또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디안 함수랑 다각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각 값들이 크고 작음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로즈 다이어그램이 최초의 시각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처음 시각화를 할 때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태블로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보셨겠죠. 트리맵이라는 차트인데요. 그 사각형을 통해서 각각의 값에 대한 비중들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차트고요. 요거랑 비슷한 차트로 비슷하지 않지만 레이더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우리 막 축구 선수나 아니면 어떤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스탯을 시각화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차트인데, 각각 그 지표들을 이렇게 측정값으로 잡고 요것들을 이제 계산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값들을 두 개를 둬서 누가 더 스탯이 좋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과거에는 되게 어려운 계산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비주얼 확장 프로그램이 되면서 그냥 간단하게 차원 몇 개만 올리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뒤에 배경 이미지를 두고 각각의 점 위치들을 이렇게 좌표로 쭉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패스를 통해서 이어주고 마크 타입을 다각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도형을 색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상의 불량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다각형 기능을 통해서 어떤 불량 시각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거 제가 최근에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최근에 어떤 대시보드를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이 웹페이지 기능 아시죠?
웹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대시보드 기준으로 뒤쪽에 배경에 깔고 그 위에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 웹페이지 안에 이렇게 GIF나 동영상 형태를 임베딩을 하면 이 뒤에 그림이 변할 수 있는 대시보드들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시각화를 하거나 또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웹페이지 넣을 때 뒤에다가 매개 변수 넣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웹이랑 어떤 작동을 하는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가지고 어떤 매개 변수를 바꿀 때마다 웹페이지랑 대시보드가 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것도 웹페이지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잘 안 쓰시는 기능일 거예요. 이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저도 너무 신기해서 가지고 왔는데 야구장에서 이제 안타를 쳤을 때 어느 위치에 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정의 기능을 추가를 해서 기본 시각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좀 유료 기능이 많거나 좀 이제 회사 안에서 활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점선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저는 그 태블로 퍼블릭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제가 만든 작업물을 보고 싶다, 제가 만든 대시보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퍼블릭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링크드인에도 태블로 관련된 글들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